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선거 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와 트위터 CEO인 일론 머스크도 전자투표는 해킹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종이투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 표명 후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 이래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정체는 뻔하지 않은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순월TV가 최근 2020년 4.15 총선 이후 사전투표 등 한국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각계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취합해 공개한 뒤 현직 국가기록관리위원장이자 숙명여대 객원교수인 정기혜 위원장도 기록 측면에서 투표지나 전산 데이터는 정거라는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이 점이 적용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고 있다면서 한국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라라 코건 전 폭스뉴스 기자의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라고 천명했습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선거 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election fraud, 선거 사기는 부정선거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글은 게시된 지 20여 시간 만에 15,000개 이상의 좋아요와 2,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면서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5일에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SNS 게시글을 업로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 이래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정체가 뻔하지 않은가라면서 자유와 혁신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됐으나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자기 개인을 희생할 뜻을 거듭 강조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소위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이 나 황교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 한다면 즉각 특검을 고소고발하겠다. 12월 14일 특검 종료 후에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이 공직사회에 소위 내란 TF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 TF 만들어 동료 공무원도 제보하라고 북한처럼 5호 담당제 인민반 만들어 서로 감시하라는 거지라면서 공무원 다음은 일반 시민들이겠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이윤성 씨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페이팔을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도 전자투표는 해킹하기가 너무 쉽기에 종이투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기간에는 망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전산직 공무원 동기에게 부정선거 가능성을 물었을 때 망분리가 되어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기간 망분리가 안 되는 걸 인정했다고 하자 해킹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에 트위터 후신인 X의 계정을 만든 국가가 나타나게 하자 이재명 지지자 중에 중국이나 홍콩 출신이 많았다. 과거 다음에 축구 경기 응원에서 중국과 한국전에서 중국 응원이 압도적인 적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중국인이 한국에서 여론 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음 카페도 운영자를 뽑는데 조선족만 뽑기도 했다. 중국이 자급해 민주당 지지 여론을 만든 것이다. 중국이 전 세계를 해킹하고 있고 선관위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온 나라 시스템까지 김숙희에게 해킹당한 것이 드러났는데 왕후닝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선관위가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진하다.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조혜주가 상임위원이었다. 이재명에게 50억을 약속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해준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윤성 씨가 밝히고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조혜주가 상임위원이고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이었던 것이 바로 2020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15 총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50억 뇌물 약속받았던 권순일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좌지우지한 조혜주는 바로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당시 장관급인 상임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윤성 씨는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선관위의 거짓말이 많다. 선관위 서버 관리 점수가 100점이라고 했지만 국정원이 점검하자 31점으로 꼴찌였고 비밀번호는 123455이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접근 수정 가능하고 투표지와 청인 직인을 가로채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었다. 선거관리관 직인을 직접 찍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멋대로 선관위 규칙으로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전한길 강사가 애타게 직접 날인해달라고 해도 인쇄로 강행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간부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으나 자체 감사에서는 문제없다고 했다. 감사원이 감사하자 878건의 부정채용이 있었다. 조직 전체가 아는 수준이었다. 올해 4월 선거시연회에서 봉인지가 비잔류형인 것을 지적하자 잔류형을 홍보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홍보자료를 수정했다. 그러나 동영상 자료는 수정이 안 되어 남아있었다. 법원을 사람들이 믿으나 오랫동안 기간 전관예우를 저질러 온 조직이다. 2018년 드러난 사법농단에서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허위공문서로 현금화해 대법원장에게 주고 이를 전국 법원장에게 나눠준 것이 드러났다. 대법원장은 무죄고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만 유죄를 줬다. 국회 파견간 판사가 서영교 등으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아 담당 판사에게 전해서 형량을 낮춰주려 했던 것이 드러났었다. 재판 청탁을 받아준 판사도 청탁을 한 서영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법원, 선관위, 정치권, 언론 모두 썩었다. 이 정도 드러나면 부정선거는 팩트이나 모두 입을 닫고 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바꿔야 한다. 여러분, 이윤성 씨의 이 글 중에 마지막 문단의 이 부분, 우리나라는 법원, 선관위, 정치권, 언론 모두 썩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렬한 지적일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권순알TV의 정기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에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이 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 선거관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각계 주요 인사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계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숙명여대 개건교수로 재직 중인 정기혜라고 합니다. 늘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2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책, 광기의 시대, 문재인 흑서 등을 내기도 하고 TV조선 인터뷰나 월간조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록, 영어로는 에비던스 레코드 측면에서 투표지나 전산 데이터는 증거라는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이 점이 적용되지도 검증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이슈 제기자로 추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와 현 포지션상 의미 있는 전달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현 정부 행태상 이름 공개 시
그에 따른 위험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닌 듯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직도 아니고 현직 고위공직자입니다. 현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숙명여대 개건교수로 재직 중인 정기혜 박사. 이분이 선거부정 의혹,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것을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메일을 권순할TV에 보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 용기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그 양심의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숙명여대 개건교수로 재직 중인 정기혜 위원장입니다. 여성 지식인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부산 해운대 가비 지역구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중국에서 접속한 X 계정 현황 공개, 댓글 국적 표기법 도입해야 이런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X 계정이란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위터 계정을 말합니다.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이름을 X로 바꿨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X 구 트위터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됐다.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논란이 거세다라면서 2019년 1월 X에 개설된 군주 민수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65,20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7년간 하루당 26건 꼴이다.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해 보니 중국이다라면서 이런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친중 세력이 중국에서 이런 계정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내정 간섭이나 여론 조작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는 댓글을 달더라도 국적을 표시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대처를 위해 국제전화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미 국민의힘은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했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올라오는 댓글들 혹은 각 언론사들 기사에 붙는 댓글들의 상당 부분은 중국을 포함한 악성 해외발 그런 댓글이라는 의혹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댓글에 대해서 반드시 국적을 표기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계속 반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행태로부터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또 이재명이 최근 해외 순방 중에 전자투표가 문제없다 이러면서 재동포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동포 전자투표제가 문제없다고 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개표를 함으로써 해킹의 위험을 방지한다. 전자방식 폐지가 대세다. 선관위는 그동안 잦은 선거관리 부실과 해킹 보안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왔다. 선거관리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해외에서 전자투표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한단 말인가. 선거법과 규칙은 여야 합의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입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전자투개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걸 지금 해외 동포 투표에까지 적용한다. 이건 뭐 아주 대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대단히 높아지는 선거 공정성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명색이 대통령이 왜 자기 입으로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